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모패 34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무패 33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이번 34회차로 1등 상금이 총 2번이 이월이 됐습니다. 2월 금액이 약 11억 2천만 원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34회차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이번 34회차 역시 K리그, J리그 난해한 조합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변이 속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유럽 축구와 달리 K리그와 J리그 그리고 미국 MLS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경기력 분석이 의미가 없는 이변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풋볼살롱이 전해드리는 최종픽만 그대로 따라가시기보다는 풋볼살롱이 말씀을 드리는 현미경 분석, 경기력 분석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다양하게 보험픽도 만드셔야 등수 안에 드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최종픽은 저의 최종 선택일 뿐 정답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K리그, J리그 이변이 속출하는 리그 조합은 제가 말씀드리는 최종픽보다 분석 내용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34.3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이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3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3무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 9.9배, 10.1배도 최근에 적중이 됐기 때문에 3무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2무 조합, 특히나 노르웨이 축구까지 포함해서 12.8배가 적중이 됐었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3무 조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력 2무 조합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다폴더 고배당 조합을 따로 공유를 드리고 있고 프로토 주력 2배에서 3배 정배 조합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취향껏 프로토를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양질의 조합을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96,000원, 64,000원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드리기 때문에 프로토뿐만 아니라 축구 승무패에서도 양질의 압축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 풋볼살롱에게 커피 한 잔 가격만 후원을 해주시면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0.8배 고배당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전용 네이버 카페에는 제야의 고수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양질의 프로토 조합 91.6배, 64.4배, 11.5배 등 다양한 조합픽을 공유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풋볼살롱의 조합픽 자료뿐만 아니라 제야의 고수분들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승무패 조합까지 추가적으로 공유를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일패 그리고 농구 승호패 분석 동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
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야구와 농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승부패 34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교토상가 대 세레소 오사카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면서 교토상가 쪽 무승부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토 같은 경우에는 직전 나고야 원정에서 깜짝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최근에 제1리그 13경기에서 1승 3무 9패 하락세에 빠지면서 여전히 제1리그 꼴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경기에서는 0승 0무 7패에 7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홈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교토상가라는 점에서 이 세레소 오사카를 넘기에는 경기력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어쨌든 직전 강호 나고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교토상가이고 최근에 세레소 오사카를 상대로 교토상가가 상당히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세레소 원정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뒀던 교토상가이고 최근에 세레소 상대로 7경기 3승 3무 1패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었던 만큼 이번 경기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수 모두가 문제인데 리그 16경기에서 12골밖에 넣지 못해서 득점 순위 꼴등을 달리고 있고 실점 부문에서도 16경기 30실점으로 최다 실점 공동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수 모두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시즌 초반에 좋았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리그 8경기에서 1승 3무 4패로 8경기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한 세레소이기 때문에 이 세레소도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경기력이 조금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직전 산프 히로와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승점 1점을 챙긴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또한 세레소가 최근에 4패를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4패 상대를 보시면 마치다, 비셀고베, 간바 오사카, 나고야 같이 제1리그 상위권 5위권 내 팀들에게 당한 패배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레오 세아라 선수가 올 시즌 리그 12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측면 자원 루카스 페르난데스 역시 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하면서 제1리그 득점 1위 그리고 어시스트 1위 공격 자원들을 모두 보유한 세레소라는 점에서 확실히 공격 무게감은 세레소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토상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 실점 공동 2등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트피스로만 13골을 실점을 하면서 이 세트피스 수비가 상당히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측면 크로스와 더불어서 이 세트피스로 6골을 넣으면서 이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꽤 높은 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교토를 상대로 이 세레소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레소 역시 수비 상황에서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가장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토상가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1리그에서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지만 그 가장 적은 득점 속에서도 이렇게 세트피스로 4골을 넣으면서 교토상가 역시 자신들이 득점을 했던 득점 중에서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세트피스 실점 비중이 가장 높은 세레소를 상대로 교토 역시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득점 순위 1등을 달리고 있는 레오 세아라 그리고 도움 순위 1등을 달리고 있는 루카스 페르난데스를 보유한 세레소 오사카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적 무게감이 세레소가 한 수 위라고 본다면 이 경기는 세레소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교토상가가 직전 나고야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과 최근 세레소 상대로 강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 가져가면서 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FC 대 인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대구와의 홈경기에서 깔끔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주포 공격수 이승우 선수가 후반전 교체 투입이 아니라 선발로 출전을 했는데 이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도 세게 골을 넣어주면서 확실히 좋은 컨디션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는 이승우 선수이고 올 시즌 7골 2도움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이승우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높은 이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인천과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수원FC가 1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무승부로 끝나기 직전에 이승우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결승골을 넣은 바 있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수원F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도 강호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만 7번으로 K리그1 최다 무자비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제가 승패로 가르려고 했다가 인천의 무자비 면모 그리고 양팀 맞대결 10번 중에서 6번이 무승부로 끝이 났다는 점, 지난 3월 인천 원정에서도 0대0으로 끝날 경기가 극장골로 1대0 수원FC 승리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도 가져가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무승부 빵꾸를 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가 않고 특히나 용병 공격수 무고사 선수와 제르소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무고사 선수가 올 시즌 리그 8골을 넣어주고 있고 용병 공격수 제르소 선수 역시 3골 4도움으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인천 역시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수원FC가 재밌는 것이 올 시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7골 중에서 무려 16골을 후반전에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전에는 딱 한 골밖에 넣지 못했고 나머지 16골을 모두 후반전에 넣었고 특히나 후반 막판 15분에 53%에 해당하는 9골을 몰아쳤기 때문에 확실히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에 탄력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대부분의 실점을 후반전에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이 당한 18실점 중에서 무려 13골 72%에 해당하는 실점이 바로 후반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후반전에 강한 수원FC가 인천의 후반 수비 집중력을 공략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수원FC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실점 분포도를 봤을 때 오히려 전반전에 실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원FC가 올 시즌 실점한 19골 중에서 12골 63%에 해당하는 실점이 전반전 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득점력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 득점 자체가 5골밖에 없기 때문에 수원FC의 수비 집중력이 약화가 되는 전반전에 득점이 없다는 점에서 득점 분포도를 살펴봤을 때는 확실히 수원FC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인천 역시 수원FC와 마찬가지로 후반전에 74% 득점이 몰려있기 때문에 인천 또한 수원FC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후반에 불이 붙는다는 점에서 전반전 실점이 많은 수원FC 입장으로서는 이러한 점은 꽤 고무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승무패로 지우는 이유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다 무자비 1등을 달리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 용병 공격수 무고사와 제르소의 컨디션이 좋다는 점, 그리고 인천이 미드필더 이명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지만 최근에 베테랑 미드필더 신진호 선수가 돌아왔다는 점에서 인천 역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고 이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이승우 선수에게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이승우 선수가 침묵을 하게 된다면 인천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정적으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김천 상무 대 포항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직전 FC 서울과의 홈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에서 1승 4무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무승부가 6번으로 K리그 1 최다 무자비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 K리그 6경기 1승 5무 무자비 면모가 있는 김천 상무가 충분히 포항을 상대로 이번에도 무승부를 거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지난 4월 포항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고 최근 포항 상대로 4경기 1승 2무 1패 굉장히 팽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천 상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기 역시 저득점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탄탄한 수비력이 장점인데 리그 15경기에서 14실점 포항 다음으로 실점이 적은 최소 실점 2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김천 상무의 김준홍 골키퍼가 올 시즌 K리그 1에서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천 상무 역시 포항 못지않은 짠물 수비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저득점 단통 무승부 구미가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수비력은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공격력은 다소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이 김천 상무의 측면 공격수 김현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력은 조금 무뎌져 있는 것이 김천 상무이고 마찬가지로 포항 역시 수비력이 상당히 좋지만 최근에 공격력은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수 정재희 선수가 올 시즌 리그 7골을 넣어주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정재희 선수가 5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 역시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용병 공격수 조르지 선수가 갈비뼈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포항 역시 김천 상무의 짠물 수비를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김천 상무보다 실점이 적기 때문에 리그 15경기에서 12실점, 최소 실점 1등, 최고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포항의 수비를 김천 상무 역시 뚫어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골키퍼의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김천 상무의 김준홍 골키퍼가 선방 확률 78.8% 전체 1등을 달리고 있고 이번에 국가대표팀에도 승선을 한 황인재 포항 골키퍼 역시 선방 확률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양팀의 수문장의 선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점에서 짠물 수비 1등, 2등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5경기에서 무려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가 9번이나 되기 때문에 클린시트가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포항 같은 경우에는 김천 상무보다 실점이 2골이 적지만 오히려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 횟수는 김천 상무보다 3회 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7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2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실점은 적지만 실점 빈도 자체는 김천 상무보다 오히려 많은 것이 포항이기 때문에 포항 역시 김천 상무 원정에서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포항 같은 경우에는 핵심 측면 수비수 신광훈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여파까지 고려한다면 포항이 김천 상무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김천 상무의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양팀의 탄탄한 수비력 그리고 핵심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은 다소 떨어져 있다는 공통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경기 역시 지난 4월 1차전 0대0 무승부처럼 0대0 혹은 1대1의 저득점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싶습니다. 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서울 이랜드 대 경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받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 픽으로는 서울 이랜드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김도균 감독 체제에서 K리그2에서 가장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득점 순위 1등을 달리고 있는 이랜드이고 리그 14경기에서 28골, 경기당 평균
두 골을 넣어주면서 가장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랜드이고, 실점 부문에서도 리그 14경기 14실점, 경기당 평균 1실점만 하면서 최소 실점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K리그2 5경기 3승 1무 1패 호성적을 거두고 있고, 직전 수원 삼성 원정에서도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경남만 만나면 최근에 이랜드가 굉장히 열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경남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했던 이랜드이고, 최근에 경남 상대로 3연패 포함해서 5경기 1승 4패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는 이랜드이기 때문에 최근의 경기력, 이번 시즌 기세를 고려하면 이랜드가 한 수 위지만 경남이 천정 면모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랜드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용병 공격수 브루노 실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리그 9골 3도움을 올려주면서 K리그2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 브루노 실바 선수가 최근에 3경기에서는 무득점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무승부의 이변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용병 공격수인 이코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 원정에서 결장이 됐었고, 이 이코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남과의 1차전에서 득점포를 올렸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랜드의 이코바 선수가 또다시 이번 경기 부상으로 결장이 되면서 이 브루노 선수가 4경기째 침묵을 하게 된다면 은근히 경남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 이랜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 실점 3등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무실점 경기는 4번밖에 없기 때문에 실점의 빈도 자체는 이랜드가 상당히 많다는 점 역시 조금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하락세인데 5경기에서 1승 4패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충북 청주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한 경남이고, 확실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용병 공격수 아라볼리 선수가 부상 여파로 3경기째 결장 중이고, 이 토종 공격수 원기종이 상무가 입대가 되면서 최전방 무게감이 떨어진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은 K리그2에서 가장 높지만 골 결정력은 가장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리그 14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고, 원정에서는 7경기 무실점 0번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불안감이 있는 이 경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번 시즌 기세와 경기력 자체로는 이랜드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이 희비가 엇갈리는 지표가 바로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에서 28골을 넣으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양 팀의 기대 득점값을 비교를 해보면 이랜드가 1.54, 경남이 1.83으로 오히려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는 경남이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실제 득점을 한 것을 보면 경기당 평균 득점이 이랜드는 2골, 경남은 1.21골이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경남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2골이고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46골이기 때문에 이랜드가 기대 득점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기대 득점 대비 가장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양 팀이 희비가 갈리는 이유는 골 결정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14경기 중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고, 원정 7경기에서는 무실점 경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이랜드에게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랜드 같은 경우에도 홈에서는 홈 7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실점이 적은 것에 비해서 실점의 빈도가 의외로 높다는 점과, 최근에 경남 상대로는 3연패 포함해서 1승 4패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다는 점, 이랜드의 주포 공격수 브루노 선수가 최근에 3경기 무득점에다가
지난 경남과의 1차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었던 이랜드의 또 다른 용병 공격수 이코바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이코바 선수까지 만약에 이번 경기 또다시 결장이 된다면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는데 단통픽으로는 이랜드의 단통 승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안산 대 성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안산의 단통 패배, 성남의 승리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8경기에서 4무 4패 승리가 없다가 직전 부산과의 홈 경기에서 1대0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9경기 만에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성남 상대로는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산이기 때문에 직전 부산과의 홈 경기 1대0 승리 그리고 최근에 성남 상대로 2연승을 거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현재 안산 쪽으로 투표율이 의외로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배당 자체가 현재 성남이 정배당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또한 성남의 승리를 한번 가보는 이유는 이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연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안산보다도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산과 달리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용병 공격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후이즈라는 용병 공격수가 올 시즌 리그 7골을 넣어주고 있는데 물론 이 선수가 최근에 4경기 한 골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만 이 후이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안산과의 첫 맞대결에서는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 안산 수비진들이 성남의 후이즈를 상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K리그2 역시 용병 노름이 강한 리그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용병 공격자원들이 없는 안산보다는 그래도 후이즈를 필두로 한 성남이 용병 자원들의 퀄리티는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후이즈 선수의 한 방을 기대해 본다면 이 경기는 안산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나 몰린 경기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성남과의 1차전에서 2골로 맹활약을 했었던 이 토종 공격수 노경호 선수가 최근에 6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고 여전히 안산 같은 경우에는 리그 14경기에서 10골에 그치면서 최소 득점 1등을 달리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성남이 4연패 수렁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무시를 당할 상대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안산이 고무적인 것은 성남보다 수비력은 확실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그 14경기에서 16실점, 최소 실점 공동 5등을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안산의 골키퍼 이준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부산전에서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1대0 승리의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성남 역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준희 골키퍼가 버티고 있는 안산의 골문을 쉽게 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안산의 승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공격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산 같은 경우가 올 시즌 K리그2에서 무득점 경기가 6경기로 가장 많은 팀이고 그 두 번째로 무득점 경기가 많은 것이 바로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 팀 모두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남보다 수비력이 낮고 특히나 홈 경기에서는 홈 7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안산 같은 경우에는 성남보다 조금 뛰어난 수비력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그 14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경기밖에 없었을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성남으로 가는 이유는 이 경기 의외로 성남이 정배당을 책정을 받았다는 점과 성남에는 안산에는 없는 용병 공격수 후이즈 선수가 있고 후이즈 선수가 올 시즌 리그 7골을 넣어주고 있는 데다가 올 시즌 첫 안산과의 맞대결에서는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성남이 후이즈 선수가 한 방 터져준다면 안산 상대로 충분히 승리를 노리면서 5연패 수렁에서 탈출을 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5번 경기는 안산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도쿄베르 대 삿포로의 경기인데 도쿄베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승패로 가르면서 삿포로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직전 빗셀고베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해당 회차 가장 큰 이변의 주인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만 9번,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삿포로와의 맞대결을 보시면 가장 최근 맞대결은 2016년 맞대결 삿포로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둔 것인데 과거 맞대결이긴 해도 최근에 삿포로 상대로 9경기에서 4승 3무 1패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기무라 유다이 선수가 올 시즌 리그 6골을 넣어주면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주고 있는데 이 선수가 최근에 3경기 무득점으로 주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공격수 소메노 선수 역시 최근에 3경기 무득점, 7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컨디션은 꽤 떨어져 있는 이 도쿄베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J리그 13경기에서 4승 8무 1패에 쉽게 패하지 않는 무자비 면모가 있는 도쿄베르 이고 이 변수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도쿄베르가 주중 라리가 팀 소시에다드와 친선전을 가져서 0대2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물론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지만 어쨌든 주중에 뜬금 친선전을 가진 도쿄베르이기 때문에 의외로 체력 소모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 이 도쿄베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시마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3 패배를 당했고 올 시즌 원정에서는 0승 3무 4패 원정 성적 꼴등을 보여주면서 실점도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6경기에서 31실점, 경기당 평균 2실점에 가까운 실점을 하면서 수비력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삿포로이기 때문에 이 도쿄베르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주포 공격수 아사노 유야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 햄스트링 쪽 부상 여파로 3경기째 결장 중이기 때문에 아사노 유야 선수가 또다시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공격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이 삿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사노 유야 선수뿐만 아니라 주전 공격수 아오키 선수 역시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이 미드필더 콘도 토모키 선수와 미야자와 선수까지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부상 여파도 삿포로가 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쿄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둔 간접 세트피스 5골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직접 세트피스 2골을 합쳐서 세트피스로만 7골을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인데 그 가장 많은 실점 중에서 실점 비중이 높은 것이 바로 세트피스 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만 10골을 당하고 있는 삿포로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가장 높은 도쿄베르가 세트피스로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페널티킥 실점이 5골로 현재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만큼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박스 내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약한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페널티킥 득점이 0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페널티킥 실점이 가장 많은 도쿄베르 입장으로서는 페널티킥 득점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과 삿포로의 원정 기복 그리고 부상 자원 여파, 실점이 가장 많은 수비 불안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도쿄베르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중에 소시에다드와의 친선 평가전에 있어서 체력 소모가 조금 있었다고 본다면 이 경기는 은근히 삿포로 쪽에게도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도쿄베르 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주어진 배당이나 몰려있는 투표율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도 뜬금없는 이변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삿포로 쪽 투폴 마킹을 추천드리면서 6번 경기는 도쿄베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는 대전 대 대구의 경기입니다.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2승 2무 3패로 원정에서 0승 3무 5패보다 홈발을 받는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4월 대구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쳤던 대전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빈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역시 0대0이나 1대1의 저득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안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용병 수비수인 아론 선수 역시 컨디션이 불투명하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용병 수비 자원 2명이 빠진 수비력도 최근에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성 감독이 자진 사임을 한 이후에도 대전이 2연패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감독 교체 효과가 딱히 없는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 정식 감독이 선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뒤숭숭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15경기에서 14골밖에 넣지 못했기 때문에 최소 득점 공동 1등을 달리고 있는 대전이고, 실점 역시 15경기에서 22실점, 최다 실점 공동 3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홈에서는 실점이 원정보다는 10골이 감소가 되는 수비 집중력 향상이 있는 이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하락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수원FC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2연패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리그 6경기에서 2승 4패로 주춤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이 대전이랑 득점과 실점이 모두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 역시 리그 15경기에서 14골을 넣으면서 대전과 함께 득점이 가장 적은 팀이고, 실점 역시 리그 15경기에서 22실점으로 세 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력과 수비력 지표 면에서 대전과 대구가 완전히 데칼코마니 마냥 동일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 선수 역시 리그 1골 3도움에 그치고 있고, 최근에 3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지난 대전과의 1차전에서는 이 세징야 선수가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이 세징야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대구이지만, 이 세징야 선수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져 있고, 세징야 역시 대구의 홈 경기 대팍에서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세징야 선수가 확실히 경기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던 토종 공격수 고재현 선수가 올 시즌 상당히 부진한 것 역시 빈공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의 고재현 같은 경우에는 리그 14경기에서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대전 못지않은 빈공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라는 점에서 제 아무리 대전이 최근에 하락세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양팀 모두 골을 만들어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구와 대전이 나란히 올 시즌 무득점 경기가 6경기로 K리그 1에서 가장 많은 무득점 경기를 하고 있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득점 역시 가장 적은 팀에다가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0대0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양팀의 하락세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도 양팀의 빈공이 나와주면서 0대0 혹은 1대1의 저득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1억 2천만 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3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7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